세계가 핵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이 매년 핵무기 100개씩을 쏟아내며 2035년에는 무려 1,500개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고 이란 핵협상 테이블에는 트럼프에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강대국들의 다음 수를 주시하는 이 혼돈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수십 년간 국제안보와 군사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목격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핵무장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이중 그림자에 갇힌 적은 드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최신 보고서는 우리에게 섬뜩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작고 구식이었던 중국의 핵무기가 이제는 핵 삼축 체계를 완벽히 갖추고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며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황. 모두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음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변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존재감입니다. 강대국들이 핵무기와 위협으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이 시대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핵 위협부터 이란의 핵 협상,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해외 네티즌들이 왜 한국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한국의 숨겨진 힘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방 뉴스를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현재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한때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다시 핵무기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2025년 최신 연감 이어북 2025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1월 기준 최소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 1월의 500개에서 불과 1년 만에 100개가 증가한 것으로 2023년부터 매년 약 80에서 100개씩 늘어나는 경이로운 속도입니다. SIPRI 보고서는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중국의 핵무기 증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약 12,241개입니다. 이 중 러시아가 5,459개, 미국이 5,177개를 보유하고 있어 두 나라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인도 180개, 파키스탄 170개, 이스라엘 90개, 북한 약 50개, 그리고 중국이 600개로 세계 3위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에 비하면 아직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중 가속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중국이 2030년까지는 1,000개, 그리고 2035년까지는 무려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500개라는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시프리는 이 수치조차도 현재 러시아와 미국 각각의 핵 비축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양적 비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 폭격기로 구성된 이른바 핵 삼축 체계 Nuclear Triad를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마이클 체이스 미국 방부 장관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매우 작고 구식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제는 핵 삼축 체계를 갖추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저위력 핵탄두까지 배치했다. 사막 위의 핵사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건설, 특히 충격적인 것은 ICBM 사일로 건설의 규모입니다. SIPRI와 미국 과학자연맹 FAS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북부 사막지대 3곳, 위먼, 하미, 위린과 동부 사막지대 3곳에 걸쳐 약 350개의 새로운 ICBM 사일로를 건설 중이거나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러시아가 운용하는 사일로 기반 ICBM 수를 능가하며 미국 전체 ICBM 전력의 약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2025년 12월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100기 이상의 고체 연료 DF-31계열 ICBM을 이 사일로에 장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일로들은 각각 약 3k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건설 과정에서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형 에어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막의 혹한과 모래 폭풍 속에서도 연중무휴로 건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핵무장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해군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6척의 94형 탄도 미사일 잠수함 SSBN, 애사거리가 더 긴 J-1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하는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이며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이용한 억제 순찰까지 실시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다탄도 개별 유도제 진입체 MIRB 기술을 개발하여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전략적 균형이 러한 중국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IPRI는 중국이 10년이 바뀌는 시점에는 러시아나 미국과 거의 같은 수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핵 강대국들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FAS의 한스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핵 증강이 미국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는 환영하지만 기적으로 자국이 세계 3위로 밀려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핵 경쟁이 미중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러시아까지 포함한 3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쿠는 SIPRI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자위적 핵 전략을 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준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항상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하며 군비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0개씩 핵탄두를 늘리면서 최소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중동의 핵위기, 미국-이란 핵협상의 불확실성 동시에 중동에서는 또 다른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핵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당초 터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은 이란의 요청으로 장소와 형식이 변경될 만큼 그 과정 자체가 험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경고를 날리며 중동의 항모를 파견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의 복잡성은 단순히 양자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협상 결과는 불확실하며 언제든 결렬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2025년 1월 기준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로 40개를 더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4년 11월 핵 프로그램의 무한한 확장을 선언했고 한국은 북한이 전술핵 무기 개발에 최종 단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며 재래식 분쟁이 핵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중국의 핵무장 경쟁, 이란의 핵위협, 북한의 핵고도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긴장이라는 다중 핵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프리 사무총장 댄 스미스는 위험한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군비 통제체제가 심각하게 약화된 시기에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과연 인류는 이 불안한 균형 속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이란 핵협상 재개 소식은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중국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국의 안보 전략 재평가를 촉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언론의 경고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MP는 미국 방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의 핵탄두 600개 돌파, 전략적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을 강조하며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매우 작고 구식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제는 핵 삼축 체계를 갖추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저위력 핵탄두까지 배치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 능력이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이루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FAS의 한 스크리스텐센 연구원을 인용하며 러시아는 중국의 핵 증강이 미국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는 좋아하지만 자신들이 국제적으로 3위로 밀려날 것을 장기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 증강이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러중 3자 구도의 핵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뉴스위크는 2025년 12월 미국 방부의 신규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의 수백 개 ICBM 사일로 위치를 지도로 공개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600개 이상의 작전 핵탄두와 400기의 미사일, 550개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핵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향후 30년간 핵무기 현대화에 약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반격 반면 중국의 국영 언론들은 자국의 핵무기 증강을 국가안보 수호와 국제적 위상 강화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구15 글로벌 타임스는 SIPRI 보고서가 발표된 당일 외교부 SIPRI의 중국 핵보유고 증가와 대포장 보고서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고자쿤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이 자위적 핵 전략과 선제 불사용 정책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빌려 중국의 핵 능력 증강을 대포장하는 것은 중국을 불공평한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핵 능력은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며 그 어떤 국가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한 나라라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동시에 핵 억지력 없이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자국의 핵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문제 삼으며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특별하고 근본적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와의 핵 비확산 계획을 추진하려 했지만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언론의 시각도 극명하게 헛갈립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미국 이란 핵 협상 재개, 금요일 오만에서 회담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협상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매우 걱정해야 한다는 경고를 비중 있게 다루며 협상 결렬 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중동 지역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이란과 우호적인 매체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며 서방의 제재와 압박이 오히려 중동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언론은 자국의 이익과 관점에 따라 위기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핵무기가 곧 힘이라는 냉혹한 현실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영국도
2025년 전략방위 검토서에서 핵탄두 프로그램 현대화에 15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2024년 11월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 독트린을 개정했습니다. 과연 이 핵의 시대에 인류는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러한 글로벌 안보위기는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은 각자의 국가적 관점에서 핵무기 증강과 외교적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 속도에 대한 충격과 불안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 매년 100개씩 핵탄두를 늘린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펜타곤은 잠자고 있나? 라며 정부의 미온한 대응을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2035년에 1,500개라니 이건 단순한 억지력을 넘어선다. 미국은 지금 당장 핵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350개의 세사일로를 건설하면서 최소 억지력이라고? 누가 믿겠나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SIPRI 보고서에서 중국이 평시에도 일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대목은 특히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이 드디어 미국, 러시아처럼 핵경고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면 이건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변화라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말이 맞다. 이란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군사적 압박만이 답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외교적 해결 없이는 더 큰 재앙만 올 뿐이라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사우디도 핵을 원할 것이고, 그러면 중동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진다는 연쇄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네티즌들은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향후 30년간 1조 7천억 달러를 핵 현대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에 대해 그 돈을 교육과 의료에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자국의 힘에 대한 자부심과 서방에 대한 반발심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웨이보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의 핵 능력 강화는 당연한 주권 행사다.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왜 자기네 핵무기는 괜찮고 우리의 핵무기는 안 된다는 건가? 미국은 5,177개나 갖고 있으면서 중국의 600개가 문제라고?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무기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SIPRI 보고서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중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2035년에 1,500개를 보유해도 미국과 러시아의 3분의 1에 분과하다. 그런데도 과대포장하며 호들갑이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SIPRI조차 인정한 이 사실을 근거로서 방언론의 보도가 선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란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며 이란을 지지하는 여론도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란만 겨냥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중잣대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국가적 영광으로 여기며 서방의 견제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여론은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익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핵무기가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자 국가적 위상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 네티즌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선제 불사용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핵 우위를 유지하며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핵경쟁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과연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핵무기 숫자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나라는 없을까요? 강대국들이 핵무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탄두 숫자를 늘리고 핵 삼축 체계를 자랑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동안 한국은 비핵 국가로서 독자적이고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첨단 방위 기술로 힘의 균형을 넘어 신뢰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600개 돌파, 2035년 1500개 전망이라는 숫자는 분명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정수가 많으면 이긴다? 틀렸습니다. GDP가 크면 이긴다? 틀렸습니다. 진짜 힘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핵무기 없이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며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한국형 삼축 체계는 핵공격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원점을 타격하는 공세작전입니다. 독자 군사정찰 위성 1, 2호기의 성공적 발사로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 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추가 발사해 북한 전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LTE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정미사일이 발사된 후 우리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작전입니다.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다층적 요격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 탐지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 KMPR은 적에게 공격당한 이후 적 지휘 보고와 지도층을 섬멸하는 보복 작전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파괴력 강화, 특수전 부대의 은밀 침투 능력 확보,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를 총동원한 압도적 응징 체계로 적의 2차 공격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것이 목표입니다. 2-3축 체계의 구축 예산은 2022년 약 4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약 7조 1,56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국방부는 핵심 전력 확보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2025년에는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60조 원을 돌파했고 글로벌 군사력 평가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를 수성하며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중국이 핵탄두를 추가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자주 국방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K방사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19년 25억 달러에서 2025년 추정 23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시프리에 따르면 2020-2024년 기간 한국은 세계 12위 무기 수출국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0년 전형 9%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방산사 대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의 수주잔고는 2025년 중반 기준 780억 달러, 약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K방산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경 전투기, 천모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방산 장비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폴란드에 1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계약이 발표되었고 이는 같은 해 전체 해외 방산 계약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판매가 국내 판매를 초과했습니다. 중동에서도 K방산의 약진은 눈부십니다. LIG 넥스원의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UAE에서 3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에는 페루에 K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호위함 4척까지 수출하며 중남미 시장까지 석권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 싸게, 더 좋게, 더 빠르게. cheaper, better, faster. 이것이 K방산의 경쟁력입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제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빠른 납품이 가능하고 성능은 최고급에 근접합니다.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80%에 달하며 미국 및 네이토 체계와의 높은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무기 판매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차피 갈 데 없잖아 라며 무상 지원을 미끼로 종속을 강요할 때 미국이 난민은 우리의 뒷마당이라며 오만하게 관리 대상으로 볼 때 한국은 저희도 당해봤으니까요 라며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자립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의 길을 걸었습니다. 폴란드와의 천무 미사일 계약에서 한국은 폴란드 현지에서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의 합작으로 천무 CGR-80 로켓이 폴란드에서 제조되어 폴란드군에 납품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한국만의 방산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로 위협하는 대신 첨단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위 역량으로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핵 확산 방지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로운 공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땅 넓이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지와 그 의지를 담은 기술력,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는 진정성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이란 핵 위협이 글로벌 전략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핵무기의 확산이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국제 규범과 체제를 뒤흔들며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체이스 미국 방부 차관보의 발언처럼 20년 전에 중국은 구식 핵무기를 가진 작은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저위력 핵탄두까지 배치하며 전술적 핵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핵 억지력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분쟁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이중 사용 두얼 케이퍼블 미사일 전략입니다. 중국의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날아오는 미사일이 핵인지 재래식인지 구별할 수 없는 모호성의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오판과 과잉 대응을 유발할 수 있어 2025년 초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보았듯이 재래식 충돌이 핵위기로 비화될 위험을 극대화합니다. 러시아 역시 2024년 11월 핵 독트린을 개정하여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글로벌 핵질서 전체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시프리 사무총장 댄 스미스는 이를 두고 군비 통제 체제가 심각하게 약화된 시기에 위험한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이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핵 국가인 한국이 구축한 압도적 인재래식 전력과 첨단 미사일 기술은 핵무기 사용의 유혹을 억제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삼축체계는 핵공격전에선 재타격,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 요격, KAMD, 공격 후 지휘부 선멸, KMPR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적의 핵사용 의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주한미군의 4D 전략 탐지, 교란, 파괴, 방어와 한국형 삼축체계를 결합함으로써 재래식 전력과 핵 억제력 모두에서 한미가 완벽한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KMPR이 미국의 확장 억제와 결합되어 핵보복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동맹 전력으로서의 삼축체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K방산 수출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선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들, 그리고 페루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이는 곧 글로벌 핵 확산 방지 노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프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방산의 급성장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로 보낸 장비를 대체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군비를 현대화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수요에 힘입은 바 큽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빠르게 생산을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빠른 납기,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관대한 기술 이전 조건으로 이 공백을 채웠습니다. 건물에 돈 쓸 바에 기술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한국의 철학은 허름한 창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으로 이어졌고, 이는 강대국들의 무기 상술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방위비 분담 증가를 압박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주적 방위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지금 K방산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통해 힘의 균형을 추구할 때 한국은 신뢰와 기술 기반의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7년간 피를 토하며 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립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다른 중소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강대국 중심의 핵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EU의 1,500억 유로 규모 방산 조달 촉진. 대출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K방산의 품질과 신뢰도가 정치적 장벽마저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핵 위협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비핵 국가이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한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자 위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 속도와 이러한 핵협상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국제안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 중국이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고도와 러시아의 핵 독트린 확대, 인도 파키스탄 긴장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핵질서는 냉전 이후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한국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첨단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는 필수적입니다. 삼축체계의 킬체인을 킬 외부로 발전시켜 실시간 목표물 포착과 타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AMD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요격의 빈틈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략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군집 드론,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등 차세대 전력의 조기 확보도 시급합니다. 군인의 본분은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우리 군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국민과 세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핵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확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핵 비확산 외교에서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는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공동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며 강대국은 고객을 원했지만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로 수출처가 확대되고 있고 중동과 남미까지 K방산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도 있습니다. 2025년 폴란드 잠수함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유럽 업체에 패한 것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EU와 나토 회원국 간의 정치적 결속력과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넘기 위해서는 가성비를 넘어서선 방산 외교력이 절실합니다. 항공엔진 국산화,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 원 규모 등 2026년의 승부처에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앞에는 수많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 전 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짓밟히던 나라가 70년 만에 강대국들이 줄서 구매하는 괴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저력이 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4대 기업의 수주잔고 100조 원 돌파,
방산 수출 세계 10위 달성,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의 개막,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저력을 증명합니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바로 그 의지가 대한민국을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등대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급격한 핵무기 증강과 불안정한 이란 핵협상이라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중국은 2025년 기준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매년 80에서 100개씩 늘리며 350개의 새 ICBM 사일로를 건설하는 전례 없는 핵무장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1,500개 확보가 목표이며 이미 100기 이상의 ICBM을 사일로에 장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미국 국방부는 이를 전략적 안정성의 심각한 우려로 규정하고 전 세계 9개국 핵보유 모두가 핵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위험한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역시 트럼프의 경고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은 비핵 국가로서 독자적인 삼축 체계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그리고 첨단 K-방산 기술로 새로운 형태의 안보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를 열며 세계 5위 군사력을 수성하고 방산 수출이 1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 강대국이 고객을 원할 때 한국은 친구를 원하며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 등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자주 국방을 돕고 있습니다. 폴란드, UAE, 사우디, 이라크, 페루까지 K-방산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확장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입을 모으며 한국의 역할이 글로벌 안보에 필수적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은 핵무기로 위협하며 힘의 논리를 펼치려 하지만 한국은 평화와 기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정한 힘이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